그래프를 잘 보겠습니다. 아래 거는 환율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흐름이고요. 첫 번째는 코스피입니다. 순서는 코스피 외국인 환율을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환율을 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환율이 오르면 1달러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 1,100원 하면 항상 외국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외국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외국인 투자가야. 그래 1달러 갖고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어.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 됐어. 그러면 1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1,000원어치 산 주식을 1,100원어치 팔아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꿔갈 때 환차 손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것 같으면 외국인은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줄이고 있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꾸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1,000원, 1달러 1,000원, 1달러를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는데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돼서 800원어치 주식만 팔아도 1달러를 바꿔올 수 있으니까 20%는 이익인 거죠.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 이익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국인은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이 팔면은 주가는 내립니다.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동일한 자금이지만 외국인 투자금이 33%, 기관 투자금이 33%, 개인 투자금이 33%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들은 비중이 3분의 1이지만 다 달라. 어떤 놈은 여기서 사고 어떤 놈은 여기서 팔고 막 뒤죽박죽인데 방향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은 환율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합니다. 외국인이. 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환율 때문에. 그 첫 번째가 환율 때문에 움직여요.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막 수익이 날 것 같아 산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외국인은 사지 않아요. 외국 투자금 중에 큰 헤지펀드나 뭐 자산운용사나 뭐 글로벌한 그런 글로벌한 자산운용사들이 있어요. 그런 운용사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10년, 20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외국인은 걔들 포함이 안 돼. 당연히 작게 포함이 되겠죠. 외국인은 예를 들면 호주 연기금이라든지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면 몇백조 몇천억 각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애들인데 단위가 막 몇십조 몇백조 단위를 갖고 하는 애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걔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을 하냐면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유동성이 많은 쉬운 말로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100개쯤 추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환율이 하락할 걸로 예상돼서 한 달간 앞으로 뭐 10조를 사야지 그러면 10조를 한 달간 나눠서 오늘 뭐 500억을 사야 돼 그러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500억이 자동으로 사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걔들이 100종목을 뭐 입력해서 매수가 입력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세팅돼 있기 때문에 100조를 나누면 비중별로 삼성전자 몇 프로, 뭐 SK하이닉스 몇 프로, 뭐 삼성전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100억을 사야 되고 버튼을 딱 누르면 100억을 넣고 엔터를 딱 치면 비율대로 자동으로 사지는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으로 팔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걔들은 삼성전자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환율을 봅니다. 환율. 삼성전자 오르고 100개 종목 중에 어떤 놈은 수익이 나서 급등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악재 같아서 급락하기도 하지만 평균 따지면 똑같아요. 평균은 똑같다고. 오르고 내리고 더하기 빼기 하면 그냥 비슷하다고. 뭐만 다르다고요?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자금이 너무 커서 다우지수, 까커 40, 프랑스 까커 40, 홍콩 항생지수, 코스피, 상해 A주를 동시에 올려놓은 겁니다. 중국은 상해 A주 B주가 있고 심천 A주 B주가 있는데 A주는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세트고 B주는 중국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어요. 옛날처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경기 하락인 경우 성장성이 높은 국내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에 속하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다고요. 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세계가 불황이면 우리나라도 불황이겠죠. 우리나라가 불황이면 환율은 상승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차선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팔아서 빠져나갈 겁니다. 반대의 경우 이머징 국가들은 리스크가 확대된다.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성장에 비추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국내 글로벌 기업의 경우 세계 경기 사이클과 비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경제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스마트폰, D램 반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30%가 넘어 다 합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조선은 유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주는 올라갑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조선주는 내려가요. 유가가 올라가야지 이 유조선 발주가 활발해져.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 수요가 적어진다는 뜻이죠. 기름 수요가 적어지니까 유조선이가 선박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지금은 조선주를 해야 될 때죠.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조선주 볼 타이밍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주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유가는 40달러까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늘어날수록 코스피도 늘어난다.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외국인 비중에 따라서 코스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형주는 85% 이상, 전체적으로는 66% 이상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외국인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때문에